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마켓워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의 목표 인플레이션에 도달하고 있다. 관세 관련된 물가는 일시적일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죠. 9월 기준금리 인하 신호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덕분에 암호화폐 시장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 후론 조정을 받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는 있긴 한데요.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는데 그 이후 코인 전문 기자님들과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블록체인 투데이 이은주 기자와 블록스트리트 최주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먼저 블록체인 투데이 이은주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차트를 전문적으로 분석해 주시는 분이죠. 블록스트리트 최주훈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과 함께 코인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라이브로 진행되는 동안 실시간 채팅창에 궁금한 코인 종목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잘 모아놨다가 금요일 알파 스퀘어를 이용해서 AI 예측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주요 코인들의 흐름을 체크하는 코인 딥다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22일이었죠. 이날 이 잭슨홀 미팅에서 좀 파월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3% 넘게 상승했다가 2.18%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한편 지금 보시면 이때부터 지금 이 하락분, 지금 3% 하락하면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모양새인데요. 기자님, 이은주 기자님께 먼저 이 비트코인 이렇게 상승분을 다 반납한 이유 무엇입니까? 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더리움이 좀 급하게 주말에 혼자 달려줬잖아요. 네. 딱 전고점 찍고 그대로 코인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거시경제적인 요인을 제외하고 시장 안에 우리만의 이슈를 찾아보기는 조금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거시적인 이슈가 있는지 사실 이번 주 관전 포인트 바로 이거죠. PC 데이터 물 체크를 꼭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6월에 2.8%의 상승폭이었는데 우리가 6월보다는 더 가파른 인플레이션 상승이 이번에는 데이터적으로 기다려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또 여기에 엔비디아 2분기 실적까지 함께 공개가 될 텐데 물론 지금 월가에서는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만약 거시경제적인 요건에서 불안감이 커진다면 전고점 부근에 있는 코인들 한마디로 위험 자산에 대한 위치가 그리 탄탄하지 않을 수가 있겠고요. 네. 아주 조금의 미스테이크만으로도 시장은 크게 흔들림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좀 든든하게 챙겨갈 수 있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은 바로 든든한 형님들이 우리 시장을 지켜주고 있다라는 게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이시죠? 어떤 형님들이? 대표적으로 네. 가장 큰 형님 제가 봤을 때는 에릭 트럼프가 아닐까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 맞죠? 맞습니다. 에릭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 오하이오에서 진행됐었던 컨퍼런스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나는 비트코인 맥시다, 비트코인을 사랑한다 또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면서 네. 비트코인 100만 달러 가자를 또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100만 달러 가자. 가자 또 한번 외쳤고요. 큰 형님께서요. 네, 단기적으로도 올해 연말까지의 목표가 17만 5천 달러를 제시를 해주면서 월가에서 평균적으로 예측하고 있는 비트코인 20만 달러랑 상당히 유사한 수치를 보여줬었고요. 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투기 자산이 아니라 우리가 저장 가치의 수단으로 상당히 이 기존에 있었던 금융의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발언들로 인해서 오늘 오전에 소폭 오름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 상승폭이 끝까지 이어지지는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큰형님으로 저는 마이클 세일러도 함께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 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마이클 세일러가 AI로 본인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코인 시장을 응원하는 그런 글을 올렸던 거 같이 확인을 해봤었잖아요. 맞죠. 주말에도 네. 또 AI 이미지를 함께 게시를 하면서 네. 비트코인은 결국 성과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큰 형님들이 진짜 열심히 일해주고 계시네요. 네, 이 비트코인을 위해서. 그렇죠. 사실 네.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만약에 국장이라고 생각을 네. 해보자면 이재명 대통령의 혹은 현존하는 대통령의 어떤 네. 가족이 직접 나서서 일정 종목을 언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렇죠. 시장에서는 사실 상당한 이 센티먼트의 이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잖아요. 호재가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코인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마이클 셀러 같은 경우는 주말마다 비트코인을 매수하겠다라는 암시글을 늘 남기고는 하는데 네. 오늘도 어김없이 본인의 계정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비트코인 is on sale. 한마디로 지금이 제일 쌀 때다라는
되는 거죠. 네. 지금 11만 달러 정도에서 지속적인 가격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이미 60만 개 넘게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기업들 중에는 가장 많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평가액이 50%가 넘어갈 정도로 상당히 비트코인을 견조하게 매수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가격이 높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트코인이 저렴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성과를 위해서는 비트코인을 매집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고요.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형님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우리 코인 이렇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뒤따라오는 아우들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때문에 지난 반년 동안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상장사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지난 6개월 동안 2배가 넘게 증가된 것으로 수치적으로 확인이 되는데 네. 작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사가 70곳밖에 안 됐는데 이제는 130곳이 넘어선다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비트코인을 이 비축 자산으로 선택을 해서 채택을 해나가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시장에서는 계속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오늘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나오는 부분에서는 이 개인들의 매물 출회가 사실 좀 긍정적으로 작용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단일고래 대규모 매도가 오늘 새벽에도 좀 포착이 됐었는데요. 약 3억 달러 정도의 롱 포지션이 청산되는 부분이 발생이 됐었고 개수로 봤을 때는 18,000개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고래가 포착이 됐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시장을 이끌어가는 형님들의 코멘트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현재 구간에서 차익 실현을 해나가는 모습들이 지금 시장 안에는 불안감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단기적으로는 고래들이 매도를 하면서 휘청이고 있긴 한데 다행히도 든든한 큰 형님들이죠. 에릭 트럼프와 마이클 세일러가 든든하게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막 폭락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최준 기자님, 네. 차트성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그 큰 형님들이 잘 버텨줄 걸로 예상되십니까? 제 네. 개인적인 이 투자 경험으로는 네. 이 큰 형님들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그 해당 시점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하락하는 경향이 좀 또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왜냐면은 그런 큰 형님들에게도 우리가 레드 카펫을 좀 깔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마이클 세일러 비트코인 그 60만 개의 평단가가 네. 10만 달러가 채 되지 않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기관들에게도 좀 어느 정도 할인된 가격에 레드 카펫을 좀 깔아주는 거시적인 좀 시장이 좀 당분간 제가 봤을 때는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큰 형님들이 들어오려면 조금 낮은 네. 가격에 들어오시니까 네. 레드카펫을 깔아줘야 된다. 네, 이런 물론 말씀이시죠? 거기서 피를 네. 흘리는 건 우리 같은 이제 개미들이 이제 피를 많이 흘리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이런 현실이라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일수록 제 관점은 이제 단기적으로 어떻게 이제 우리 투자분께서 네. 차트를 보고 좀 대응하느냐, 네. 얼마 갈 거라는 이런 좀 장기적인 전망보다는 지금 구간에서는 좀 확실한 대응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네. 제가 지금 일단 그 비트코인 차트를 띄워드렸는데요. 이 4시간봉입니다. 4시간봉이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그 박스권 스토리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박스권 스토리가 어떻게 보면 좀 실현이 되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가격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 박스를 지금 이탈을 해버린 상태인데요. 이탈을 해버렸는데 지금 이 통상 박스권 스토리를 보면 박스를 이탈했으니 이제 그럼 이것도 끝나고 완전 이제 하락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좀 그 하방론자의 네. 그런 목소리가 많아지는데 박스권에서는 또 드물게 예전에 비트코인이 일봉상 그랬듯이 여기를 좀 강하게 이탈을 하면서 다시 이렇게 반등해버리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네. 네, 이런 움직임이 좀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관점인데 요 그 스토리는 제가 또 이게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기존에 그어놨던 그 이 차트를 보시면 이 파란색 추세선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가 지금 11만 달러인데 하나로 치면 1억 5,370만 원 구간입니다. 1억 5,370만 원 구간이고 이 구간에서 이제 좀 유의미한 반등이 빠르게 나와 주고 다시 지금 여기 검은색 추세선 보이시는데 네. 1억 이게 여기가 11만 2,400 달러 하나로 약 1억 5,580만 원, 1억 5,600만 원 네. 정도가 됩니다. 이 구간에 다시 이제 회복을 하고 안착해 주면은 이 박스권 스토리가 좀 어느 정도 다시 완성이 돼서 여기가 저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것이 네. 지금 비트코인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으로. 네, 비트코인 주봉인데 여기서 지금 지난달 14일 그리고 요번 달 그 14일이었던가요? 한 달 기간 동안 무려 2차례 그 전고점을 이제 경신했
좋았던 모습을 보였어요. 이러면서 지금 여기 RSI와 CCI를 보시면은 이렇게 좀 전형적인 그 하락 다이버전스 패턴을 지금 형성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플러스 제가 또 일봉 차트상 보여드릴 건데 네. 일봉 차트상에 여기서 그 지난번에는 이더리움을 이제 차트를 보면서 그 제가 플랫 패턴을 말씀드렸는데 네. 이 플랫 패턴이 지금 비트코인 차트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플랫 패턴이 하락 다이버전스랑 겹치게 될 때는 네. 이 플랫 패턴이 다시 그 오르기 전에 그 시발점만큼 다시 그거를 되돌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네. 지금 요게 지금 그 거시적으로 A, B 그리고 여기서 요 C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 좀 전에 보여드렸던 주봉 차트의 하락 다이버전스와 요 플랫 패턴 A, B 그리고 C가 돌아오는 요 구간이 네. 좀 겹쳐서 비트코인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여기 하락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높은 확률로는 요 파란색 추세선이 11만 달러를 좀 그대로 지켜주면서 올라가야 네.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은 박스권 플레이로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이렇게 전망을 해 주신 거죠. 네네네. 그렇다면 좀 이 비트코인에 관련해서 앞으로의 전망 이슈가 뭐가 있습니까? 남아 있습니까? 네, 이제 앞으로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지라인을 지켜주는 걸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온라인상에서 뜨겁게 화제가 되고 있는 차트 풀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표 차트가 될 것 같은데요. 만약 여기 하단에 있는 11만 3천 달러의 지지를 강하게 뚫고 내려가게 된다면 그 다음의 지지 구간인 10만 달러 아래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이고요. 네. 만약 그렇지가 않다면 우리가 12만 5천 달러까지의 반등을 기다려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이번 주에 진행이 되는 PCE 데이터와 함께 앞으로 연준이 9월에 과연 기준금리를 해줄지 또 얼마나 강하게 해줄지의 여부가 시장에는 가장 큰 펀더먼털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요일까지는 좀 눈치 보기로 지속적인 네. 현재 구간에서의 행보가 좀 이어질 수가 있겠고요. 금요일에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와 함께 금리 방향성이 앞으로 당분간 코인 시장의 큰 방향성을 결정짓는 하나의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잭슨홀 미팅을 기다렸는데 이번 주에는 PC를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까지 살펴봤고요. 이더리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는 좀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확대를 해서 보시면 일단은 그래도 22일 날 같이 동반 상승하긴 했는데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24일 같은 경우는 680만 원 넘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숨 고르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긴 한데 그래도 비트코인과 달리 강한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는 이더리움 특별히 이슈가 있는 건가요?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일단 신고가 돌파를 좀 네. 속 시원하게 해줬죠. 그렇죠. 다만 그 자리를 오래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게 좀 아쉬운데 네. 이더리움이 오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매집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아, 네. 네, 기관과 기업 그리고 개인들까지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게 바로 이더리움의 상황인데요. 네. 지난 2021년에 이더리움이 신고가를 찍었었을 때가 4,867달러였고 네. 이번 새벽 때 4,945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원화 기준으로는 이미 지난번에 신고가 돌파를 했었고 네. 달러 기준으로도 이번에도 신고가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현물 ETF 쪽에서 기관들의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고요.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쌍그리로 강한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선물 시장에서도 많은 트레이더들의 관심을 이더리움이 받고 있습니다. 미결제 약정이 사상 처음으로 7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네. 트레이딩 시장에서도 이더리움이 가장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들의 이더리움 매수세도 계속해서 강화가 되고 있죠. 이더즐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100억 달러 조달 계약을 체결을 해서 이 100억 달러를 이용해서 이더리움을 매집하겠다라는 공유를 해주기도 했고 네. 비트마인 같은 경우도 45밀리언 달러의 이더리움을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내면서 보유액이 이제 72억 달러를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관들이 강력하게 이더리움을 매집을 해주는 것 자체가 이더리움에게는 강한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고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번 3분기 들어서 이더리움의 성과도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지난 4년 만에 최고의 분기를 지금 이더리움이 보내고 있습니다. 2021년 1분기가 한 분기 동안 160%의 성장을 보이다가 네. 지금 3분기까지 보여주고 있는 성과가 92%로 분기 성장률이 가장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중요한 건 최근에 이 우라늄 파이낸스 사태에서 압류했던 이더리움을 미국 정부가 홀딩하게 되면서 정부에서 또 보유하고 있는 이더리움의
물량이 늘어난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정부에서는 우리가 압수한 물량을 당분간은 판매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만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2억 달러 이상의 이더리움은 지속적으로 시장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상황이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일단 기관들의 긍정적인 픽과 함께 추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신고가 돌파와 함께 일단은 일시적인 약세 현장이 시장에서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부, 기관, 개인, 매수세 이 트리플 크라운을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이라서 앞으로의 상승세가 좀 더 기대가 되고 확실히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 장에서 이더리움이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이더리움 주인공 계속 자리 유지할 수 있을 거로 보십니까? 네, 저도 물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남은 올해 하반기를 이더리움이 좀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 전체를 좀 흔들 거라고 이끌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 방송 시작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이더리움이 지금 보이시는 4,740달러 검은색 추세선 있죠? 네. 여기를 좀 강하게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이 선이 왜 중요하냐면 이더리움이 말 그대로 신고점을 경신하고 지지를 받고 있었던 구간이기도 한데 네. 이 구간이 지금 불과 몇 시간 전에 좀 깨졌어요. 깨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좀 강한 음봉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제가 바라보는 단기적인 그 관점은 네. 이더리움 제가 바라보는 단기적인 관점은 지금 보이시는 이 파란색 추세선과 검은색 추세선 접점 구간인 4,400달러 구간을 좀 지켜주는 모습이 저는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구간에서 지지선이네요. 이 구간이 지금 또 분명히 많은 또 그 추가적인 신규 자금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분석되고 이 구간에 실제로 지금 많은 그 예비 매수라고 하죠. 네. 오더복상 많은 그 매수가 지금 걸려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구간을 이탈해 버리는 움직임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이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네. 이미 지금 신고점을 경신했기 때문에 이런 또 4,400달러 구간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분명히 이전에 매집했던 그 투자자들의 물량이 차익 실현 매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구간도 어느 정도 좀 그 이탈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되는데 손익비적인 제가 전에도 강조했던 손익비적인 측면에서는 4,400달러 구간에서는 매집을 한번 해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네. 이 구간에서 만약에 말씀드렸던 경고했던 이 파란색 구간과 검은색 구간 접종 구간이 4,400달러 이탈하게 되면 이탈하면 여기서 손절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이 가성비가 손익비가 좋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좀 어느 정도 좀 조금만 소액으로 좀 이제 한번 조심히 진입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저는 4,400. 네, 그렇습니다. 네, 손익비 관점에서는 4,400달러쯤에 진입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차트적으로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더리움에 관련된 전망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네, 사실 저희가 방송 또 시작을 앞두고 몇 시간 전부터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약세로 전환이 되면서 네. 오전에 저희가 체크했었던 전망과는 좀 달라지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기는 네. 한데요. 일단 앞으로 시장 안에 들어오는 거래량이 가장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이 장기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인가를 놓고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장에서는 4,700달러에서의 움직임이 집중적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구간인데 만약 4,700 이상의 가격 상승이 계속적으로 나와줄 수 있다면 네. 뭐 8,000달러까지의 가격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가능성이 나와 있고요. 이 4,000달러까지도 만약에 하회하게 된다면 3,500달러의 지지선까지도 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조지표로 함께 확인해 볼 수 있는 RSI 차트 같은 경우도 거의 70, 이 단기 과열 구간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의 가격이 급격한 하락은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더 열 수도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거래량이 잘 들어와줘서 가격 방어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거시적인 이슈가 지금 시장의 지속적인 불확실성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또 JP모건 쪽에서도 뭐 9월에 금리 인하 없을 수도 있다 아예 이렇게 좀 멘트를 내면서 시장에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불안감이 전반적으로 고점에 위치해 있는 코인들의 가격을 계속해서 뒤흔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RSI 지금 짚어주셨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60.47로 과매수 구간은 아니지만 거의 이제 과매수 구간하고 인접해 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접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특별한 흐름을 보인 코인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코인 레이더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 레이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추억에 있는 코인입니다. 2017년에 투자를 직접 했던 코인이라 반가운데 네, 중국 관련 코인이라 할 수 있겠죠. 퀀텀 오랜만에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네, 와 지금 급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20일은 딱히 이게 중국 관련 코인이라서 그런지 기준금리 인하와는 상관없이 그냥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갑자기 23일, 24일에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매수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89% 상승했고 종가로 21% 상승하면서 마감했고 현재도 물론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세 유지 중이라고 분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 퀀텀 어떤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급상승 나올 수 있었습니까? 네, 앵커님께서도 잘 짚어주셨지만 이게 중국 쪽 코인들이 최근에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 정부에서도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어떤 그런 좀 위기감을 느꼈는지 네. 이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제도권적인 움직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중국 코인들을 향한 기대감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 로이터에서 내놓았었던 기사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이달 말에 중국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해서 위완화 국제화 로드맵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때문에 중국계 코인들이 최근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시가총액 순위별로 중국 코인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지금 주간 단위로 놓고 봤을 때 OKB는 뭐 70%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오늘 저희가 함께 다뤄보고 있는 퀀텀 같은 경우도 54%대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네. 있죠. 네. 일간 단위로 놓고 보더라도 두 자릿수 이상의 오름폭을 오늘 오전 기준으로도 중국계 코인들이 쭉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게 더 조금 더 이 규제적인 측면이 시각화되면 될수록 중국계 코인들이 최근에 많이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었지만 지금부터 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제도적인 정책 이슈들을 잘 점검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관련 코인들이 같이 동반 상승하면서 퀀텀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퀀텀 차트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또 나눠보고 싶습니다. 기자님, 퀀텀 계속해서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조금 횡보하는 모습 보여줄까요? 네, 퀀텀이 계속 가자를 외칠 수 있을지부터 제가 설명하기 앞서서 네. 이 시청자분들과 이제 우리 모두 이 알트코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알트코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토탈3라고 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알트코인을 모두 합한 그 시가총액 차트입니다. 네. 이 차트를 먼저 보여드릴 텐데 이 차트 일봉상 보면 이 상단의 주황색 추세선이 또 강력하게 저항선으로 좀 작용하고 있음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미 그 알트코인 전체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긴 상황에서 네. 이렇게 상단의 주요한 그 추세선까지도 한 차례, 두 차례 그리고 이전에는 한 번 더 이제 이렇게 좀 맞닥뜨리고 저항을 맞이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네. 제가 여기 또 보면은 이렇게 좀 주황색 그 박스를 하나 쳐놨습니다. 네. 여기서 왜냐하면 유일하게 상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유의미하게 벌써 몇 차례 반등을 했기 때문인데요. 단기적 지지선이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단기적 지지 박스로 작용할 수 있는 구간인데 알트코인을 앞으로 우리가 무작정 간다. 옛날에 2018년 혹은 그 전, 혹은 네. 20년에 그런 불장을 기대해야 되겠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요 토탈3 차트가 다시 요 상단 그 주황색 추세선 부분을 시원하게 뚫고 더 위로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설령 이렇게 다시 그 알트코인의 그 토탈3 그 시가총액이 상승을 하더라도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 네. 현재 지금 코인마켓캡이라고 하는 가상자산 종합 정보 포털에서 검색이나 그리고 이게 찾을 수 있는 그 데이터에 있는 그 알트코인 개수가 무려 2천만 개입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엄청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불과 2017년, 18년에 이때 불장 때만 하더라도 네. 알트코인 개수가 10만 개가 채 안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이미 어마어마하게 많은 알트코인이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불장이 오더라도 그런 자금이 분산이 되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그런 퀀텀 같은 제가 분석을 해드릴 건데 퀀텀이라는 코인도 이제 뭐 끝까지 가서 옛날에 고점이 이런 데 보시면은 네. 뭐 25달러 이런 데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는 솔직히 저는 그렇게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네. 예, 요게 지금 그 퀀텀의 주봉 차트입니다. 2021년에 엄청 큰 상승이 있었네요. 그래서 네. 이런 과거의 그런 움직임을 무작정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지금 요 주봉 차트상에도 제가 지금 파란색 추세선으로 주요
한 그 저항선 그리고 변곡점으로 네. 작용했던 부분을 제가 쭉 이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좀 네. 그 시간이 많이 흘러온 걸 볼 수 있죠. 네. 이거를 일봉으로 보면은 최근에 지난달에 좀 유의미한 그런 저점을 두 차례 지난달이 아니고 이제 작년 7월 달에 1년 전에 유의미한 저점을 두 번 좀 만들었었고 요 구간에 있는 추세선 부분하고도 접점이 겹치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이제 그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는 차트를 좀 적용을 했습니다. 네. 요 지표를 적용해서 요 구간부터 최근에 와서 2024년 12월 달에 고점까지 피보나치 되돌린 그 지표를 적용했을 때 네. 지금 정확히 이 1.618이라고 하는 그 황금 비율 구간에 딱 맞닥뜨리고 여기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거든요. 네. 이 피보나치 되돌림의 차트에서 정말 유의미한 수치는 당연히 0, 1 사이에 1.618 구간과 그리고 0.382 구간이 있는데 이 상단의 0.382 구간이 바로 제 마우스가 표시된 요 구간입니다. 네. 요 구간까지 좀 시원하게 이제 뚫어주려면 지금 구간을 역시 빠르게 다시 뚫어줘야 되는데 여기엔 또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네, 이 퀀텀이란 알트코인 자체가 독단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고 이더리움이 앞으로 5,000달러를 혹은 지금 구간을 다시 좀 복귀를 한 다음에 5,000달러를 시원하게 좀 뚫어주는 그런 또 5,000달러 도달했다라는 새로운 뉴스가 나오게 되면 네. 거기에 힘입어서 알트코인 전체에 이제 추가적인 유동성이 붙게 되고 그에 따라서 퀀텀도 요 구간을 좀 한다. 다시 네.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퀀텀 차트만 봤을 때는 독단적으로 이 코인이 어떻게 되기는 힘들다.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퀀텀이 올라가고 있는 것 올라가냐 같은데 마냐 네, 그거죠. 여기서 네. 올라가나요? 정말 확률은 5대 5입니다. 5대 5다. 네, 5대 5라서 네, 좀 5대 5다.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5대 5니까 네. 위험하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차트상 분석을 해봤을 때는 알트코인에 좀 돈이 유입돼야 더 올라가는데 네. 그래서 확률이 5대 5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퀀텀의 상승세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다른 의견 있나요? 네, 일단은 저항 구간과 지지 구간을 잘 점검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앞에서 저희 기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차트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3.4달러를 돌파를 해준다면 당연히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오늘 오전에 좀 강하게 보였었던 상승이 어느 정도 좀 반납이 되면서 점점 지지선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게 현재 차트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 2.9달러만 잘 유지를 해준다고 했을 때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으니까 같이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큰 움직임을 보인 퀀텀까지 저희 기자님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코인 마켓워치 이제 매일 저녁 6시 20분에 라이브로 진행을 하는데요. 오늘 62명의 분들이 저희 함께 시청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일단은 쭈아나가 우리 기자님이시죠. 이은주 네. 기자님. 팬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생방 출첵 왔어요.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 하셨고 뭐 솔라나 에이다 보유 중인데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금요일에 AI 차트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퀀텀도 예전에 뭐 들고 계셨나 봐요. 그런 이야기도 아직도 보유 중입니다. 아 진짜요? 아직도 보유 중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중국 코인 이야기를 하니까 중국 코인들 오랜만이네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저희 6시 20분에 라이브로 계속해서 진행하니까요. 코인 관련된 소식 매일매일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인마켓워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또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